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기하 직선의 방정식이랑 원의 방정식 할 차례예요. 그래서 개념 원리 페이지 146쪽의 내용이 들어가겠습니다. 좌표 평면에 점 A라는 내가 알고 있는 점이 있어. 저 A를 지나가는 직선인데 어차피 우리가 직선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알아야 돼. 기울기랑 지나는 점. 근데 지나는 점을 알고 있지. 그럼 이제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설명을 이렇게 해놨어. 여기에 U라고 하는 벡터가 있어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직선이 이 U라는 벡터와 평행합니다. 근데 A라는 점을 지나가요. 그럼 우리가 직선을 그릴 수 있을까? 충분히 그릴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이 녀석과 평행하게 얘를 지나서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직선의 정의인 거야. 그러니까 어차피 직선이라는 건 기울기와 지나는 점인데 A라고 하는 지나는 점, 그다음에 U라는 벡터와 평행한 직선. 그럼 이 녀석이 기울기를 담당해 주겠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점 P, 그래서 얘를 X, Y라고 불러. 그랬을 때 AP 벡터랑 U 벡터랑 평행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왜 평행하다 하면 뭐가 떠오르죠? 실수배가 떠오르죠. 그래서 AP 벡터는 T, U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AP를 위치 벡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A라는 점의 위치 벡터를 A라고 부르고 P라는 점의 위치 벡터를 P라고 불렀을 때 AP 벡터는 OP-OA라고 읽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P 벡터 빼기 A 벡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P 벡터 빼기 A 벡터가 T, 뉴 벡터라고 부를 수 있겠지. 즉, P라고 하는 위치 벡터가 A 벡터 플러스 T, 뉴 벡터라고 부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 P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직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즉, P라는 녀석의 모임이 직선이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래서 P라는 벡터가 A 벡터 더하기 T, 뉴 벡터라고 하면 이게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아요? 여기서 이 방향을 알려주는 이 U 벡터를 방향 벡터라고 합니다. 방향을 제시해줬으니까. 이쪽 방향으로 가세요 라고 알려줬으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직선의 벡터 방정식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P라고 하는 내가 모르는 점들의 위치 벡터는 내가 알고 있는 A의 위치 벡터의 방향 벡터의 실수배 형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네. 근데 우리가 모두 알고 있냐면은 그 성분 표시도 알고 있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P라는 녀석은 불특정이니까 X, Y겠지. A라는 점은 내가 알고 있는 점 X1, Y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 벡터는 방향 벡터여서 U1, U2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죠. 제시해 준 값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는 T 가로 열고 U1, U2라고 부를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차피 성분 차잖아. 그러니까는 x 빼기 x1, y 빼기 y1은 t new1, t new2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똑같으니까 요렇게 두 개가 똑같은 값이겠죠. 그리고 요렇게가 똑같은 값일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T, new1이
x-x1이고요. t 뉴2가 y-y1이라고 부를 수 있겠어? 그럼 t라는 녀석은 뉴1 x-x1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근데 t라는 녀석은 뉴2 y-y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t는 어떤 실수 배니까 살짝 지워서 표기해도 상관이 없겠다. 그러면 이렇게 써 있으면 요게 벡터 직선의 방정식, 벡터 직선의 방정식의 성분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 벡터 방정식이고요. 성분 표현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분모에 써 있는 값을 뭐라고 읽으면 돼요? 방향 벡터라고 읽으면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표기가 소화됐죠? 확인됐어? 네,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 표현법 두 가지를 배웠어. 오케이?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한 직선의 방정식 두 가지 형태가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이번엔 두 점을 지나갈 때야. 두 점을 지나갈 때. 실질적으로 1, 마이너스 1,4라고 쓰고요. 이쪽에서 5,8이라고 써봅시다. 그럼 우리가 방향 벡터는 없지만 AB라는 벡터가 꼭 방향 벡터 역할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A를 지나가면서 AB 벡터를 방향 벡터로 쓰겠다라고 생각해도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방향 벡터를 AB 벡터라고 읽어도 되겠죠. 그럼 얘는 5B 마이너스 5A라고 읽어도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얘가 성분 표시로 생각하면 이렇게 읽어도 되겠네. 그래서 방향 벡터를 6,4라고 읽어도 되겠다. 그치? 근데 6,4라는 건 어차피 이게 어떤 실수배의 형태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다운시킬 수 있으면 다운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A, B 벡터가 6,4야. 그래서 A, B 벡터는 6,4에 해당됩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방향 벡터로 해석할 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6,4로 가는 거나 3,2로 가는 거나 어때요? 같겠죠?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다. 오케이. 2, 4, 6, 2, 4, 2, 4, 6. 뭐 이상하다. 아, 그렇구나. 그치. 그러면 3,2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이 없겠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계산할 때 약분하는 개념이 조금 간소화될 거니까. 그래서 방향 벡터를 AB 벡터라고 해석해서 이게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해서 방향 벡터를 3,2로 해석하는 게 편하다. 괜찮습니까?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 두 가지 형태, 방향 벡터를 알고 있었을 때 표현법을 배웠어. 그냥 벡터 방정식하고 성분 표현. 근데 성분 표현을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앞으로 이쪽으로 풀라고 하는 게 좀 더 간소화시키는 거니까. 그럼 이제 두 번째 개념으로 법선 벡터라는 게 나와요. 지금 방향 벡터는 평행의 개념입니다. 그럼 법선 벡터는 90도의 개념인 거예요. 수직한다. 그러면 좌표 평면에 A라는 점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점.
법선 벡터 n에 수직하되 A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점 x1, y1을 지나가는 직선이 n이라고 하는 벡터의 수직이다 라고 하면 수직이네 이렇게 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직선 L을 그리는 데 있어가지고 정보를 다 준 거나 마찬가지죠. A를 지나고 n이라고 하는 벡터의 수직이다. 그럼 누가 뭐래도 이렇게 그릴 거 아니야. 괜찮아? 오케이. 근데 수직이다 하면 이제 뭐가 계속 떠올라야 돼, 머릿속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 뭐 배웠지? 내적 배웠죠? 내적의 뜻이 절대값 A, 절대값 B, 코사인 세타잖아. 코사인 90도가 무조건 얼마로 가는 거예요? 0으로 가죠. 그래서 90도다라고 하면 이제 이후부터는 내적이 0이다라는 개념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어디에 불특정 어떤 점 P라는 녀석이 있겠죠. 그랬을 때 AP라고 하는 벡터랑 N이라는 벡터랑 내적을 하면 0이 되겠다. 이게 법선 벡터를 활용한 직선 표현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괜찮지? 그러면은 이 녀석을 OP-OA라고 읽을 거잖아. 그래서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랑 M 벡터를 내적하면 0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네. 그래서 M 벡터가 A, B라고 써 있어. A, B라고 써 있어. 그러면 우리가 성분 표시를 이어서 가면 x-x1, y-y1 내적 A, B는 0이다라고 써 있죠. 맞아요. 우리가 성분 내적은 곱으로만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A 가로 열고 x-x1 더하기 B 가로 열고 y-y1은 0이다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지? 그럼 여기서 하나만 더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그러면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ax1 마이너스 by1은 라고 쓸 수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어떤 숫자겠죠? 알고 있는 숫자들의 곱이니까. 즉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으로 표기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써 있을 때 앞에 있는 a랑 앞에 있는 b가 법선 벡터를 의미하고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확인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게도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직선에 대한 표현법을 두 가지 배웠죠. 방향 벡터를 알고 있을 때의 표현법하고 법선 벡터를 알고 있을 때의 표현법 두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네,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로 148쪽에 보충학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렵진 않아요. 설명 안 해도 뻔한 얘기야. A라는 점이 1,7이야. 근데 방향 벡터가 1,0이라고 써 있어. 혹은 방향 벡터가 0,1이라고 써 있어. 이게 뉴1 곱하기 뉴2가 0이라는 소리겠죠. 그래요? 그럼 1, 0이면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그러면 얘가 A를 지나는 이렇게 간다는 소리죠. 이거 Y는 7이라고 쓰면 됩니까? 맞아요. 이 소리는 이 방향 벡터를 의미하고 있죠. 그럼 A를 지나가는 이런 직선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얘는 X는 1이다라고 쓸 수 있겠어요? 상관없어요.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왔을 때 이런 류의 문제를 나왔을 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쓰면 돼. 오케이? 굳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X는 X1이다, Y는 Y1이다 이거를 따로 공부하려고 그러지 말고 상황을 이해하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써지는 식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받아들이면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기하 파트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좀 해석이 돼야 돼. 그 그림이 해석이 안 되면 그림 없이 식으로만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좀 헷갈립니다. 왜 헷갈리냐면은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식들하고 표현법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게 조금 헷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해석만 조금 할 수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빠져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 문제 번호 16번 가보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십시오. 1번 4, x-2는 3, 1 빼기 y에 평행하고 2, 마이너스 3을 지난다. 우리가 나와 있는 조건에서 방향 벡터가 몇 컴마 몇이야? 그렇지. 4,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방향 벡터와 지나는 점을 알고 있어. 그럼 쓰면 되겠죠? 그래서 4 마이너스 3이라고 쓰고 x 마이너스 2 y 플러스 3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표기법상의 이유는 있겠지만 요 마이너스를 분자로 올리는 연습을 계속 시킨다고 하긴 해요. 네,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표현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뭐 이 정도까지 마무리했으면 크게 손 안 대고 넘어가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가로 2번 가볼게. 두 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5 B라는 점이 1,4를 지나고 점 2,0을 지난다. 그럼 우리가 해석을 방향 벡터를 AB 벡터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5B-5A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3,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뭐 약분할 거 없으니까 그대로 방향 벡터라고 믿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네. 어렵지 않게 쓸 수 있겠다.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때의 직선의 표현법 두 가지. 자, 이번에 넘어가서 17번 가볼게. 자, 17번은 법선 얘기겠죠? 1. 마이너스 3, 2를 지나고 2분의 x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분의 y 빼기 3의 수직인 직선. 얘를 지나고 수직이래. 그러면 나와 있는 2, 마이너스 1을 법선으로 생각하세요. 란 뜻이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법선 벡터를 알고 있었을 때 A, x-x1, B, y-y1은 0이다의 형태를 띠고 있을 거잖아. 숫자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2, x 플러스 3, 마이너스 가로 열고 y 빼기 2는 0. 그래서 2x 마이너스 y 플러스 8은 0이다라고 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낼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2번도 가볼게. 자, 2번 가보면 점 5,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 마이너스 3y 플러스 6은 0에 평행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녀석이 법선을 의미하고 있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5,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도 이 녀석의 법선의 90도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법선 벡터가 1, 마이너스 3이니 그대로 캐치해서 쓰면 되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직선은 1, x 마이너스 5 빼기 3, x 플러스 1은 0이다 라고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깜짝이야. 왜 어디? 마이? 뭐가 마이야? y? 아, y. 그렇지. 이게 뭐야? 네, 그래요. 그래서 x 빼기 3y 빼기 8, 0이다라는 식을 가져갈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두 개의 직선 방향 벡터와 법선 벡터를 알고 있었을 때의 직선의 방정식을 꾸몄어. 그래서 확인 체크 166번, 168번 두 문제 시켜볼게요. 밑에 거 두 개. 됐어? 다 돼? 자, 넘어가 보자. 자, 넘어가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물어보는데 첫 번째 직선이 이렇게 생겼고요. 두 번째 직선이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가 있겠죠. 그게 이렇게 가고 있을 거야.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겠지.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나는 요 세타를 구할 거야. 두 직선에 이루는 각을. 근데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해도 무방하겠다. 괜찮습니까?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지금 이렇게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은 얘예요. 근데 1번 직선에 얘가 법선 벡터죠. 2번 직선에 법선 벡터가 얘겠지 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그림에서는 세타랑 알파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어? 그렇지. 지금 세타랑 알파가 더하면 파이란 소리겠죠. 그러면은 알파로만 코사인을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은 코사인 알파를 구했어. 근데 이거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죠. 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겠지. 그래요? 그러면은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로만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이거를 보정해 줘야 되잖아. 그럼 뭐만 해주면 되는 거야? 절대값만 붙이면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세타를 예각으로 잡아서 그렇지 이거를 둔각으로 잡을 수도 있잖아. 두 각이 이루는 각을. 그러니까 세타를 이룰 때 방향 벡터로 구하든 법선 벡터로 구하든 그냥 고민하지 말고 절대값만 씌워버리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구할 때 방향으로 알려주든 법선으로 알려주든 우리가 그냥 절대값만 붙여서 계산해 버리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결과값이 언제나 똑같겠죠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았어. 그리고 그 그레이 이거는 초록색 박스네. 초록 박스에 보면은 평행 조건과 수직 조건이 있죠. 그래요? 방향일 땐 되게 쉬워. 자, 직선 두 개가 평행하대. 그러면 이 녀석의 방향 벡터가 어떻게 써? 같겠죠. 평행하겠죠. 실수배겠죠. 떠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두 직선이 수직하대. 그러면 두 직선의 방향 벡터가 어떠겠어요? 수직하겠죠? 똑같이 따라가면 되겠네. 법선 벡터로 가보자. 두 직선이 평행하대. 그러면 첫 번째 직선의 법선 벡터와 두 번째 직선의 법선 벡터가 평행합니까? 똑같네. 그러면
두 직선이 수직을 하면 첫 번째 직선의 법선 벡터와 두 번째 직선의 법선 벡터가 수직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직선이 평행하다 수직하다를 법선이나 방향이 평행하다 수직하다로 생각해도 상관이 없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평행하면 실수배, 수직하면 내적이 0. 이걸로 빠져나갈 거야. 알겠지? 원툴이니까 헷갈리진 않을 거야. 원툴이니까. 자, 그럼 문제로 바로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내적을 코사인, A 벡터, B 벡터, 코사인 세타가 A 내적 B라고 써 있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가 절대값 A, 절대값 B, A 내적 B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구하지 않고 방향이나 법선으로 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절대값만 붙이면 된다고 했지. 그렇기 때문에 절대값만 붙이면 되는 거야. 됐어요? 어차피 내적이라는 건 스칼라 양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절대값만 씌우면 플러스로 환산되니까.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표현법이 이렇게 써 있는 거야. 표현법이. 자, 1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18번 가보면 두 직선 L이라는 직선이 2분의 x-3이 1분의 y-1이고요. M이라고 하는 직선이 A분의 x 플러스 5랑 마이너스 1분의 y-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루는 각이 45도라고 되어 있을 때 A 값을 모두 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향 벡터가 몇 컴마 몇? 2,1. 두 번째 방향 벡터가 몇 컴마 몇? A, 마이너스 1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코사인 45도라고 써 있잖아. 그럼 45도가 얼마예요? 고마워. 2분의 루트 2는 절대값 U1, 절대값 U2, 절대값 U1 내적 U2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 U1의 절대값이니까 루트 5, U2의 절대값이니까 A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내적의 크기니까 U1 내적 U2는 2A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거의 크기잖아. 그러니까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야겠죠. 미안합니다. 그래요. 순간 딴 생각을 해버렸네. 그래서 여기가 그렇죠. 성분 내적을 순간 헷갈렸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이 절대값 2a 마이너스 1이 루트 10a제곱 플러스 10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10a제곱 플러스 10이라고 해놓고 이쪽을 제곱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44 16a 제곱 44 16a 4가 될 거니까 6a 제곱 마이너스 16a 빼기 6은 0이니까 3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3은 0 31 13 마이너스 플러스 a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요. 그럼 바로 넘어가서 19번도 시킨 다음에 확인해 볼게. 수직하다 또는 평행하다
어차피 수직이다 평행이다는 수직하면 내적이 0이고 평행하면 실수배 이렇게 갈 거니까 19번 L이라고 하는 직선이 1분의 x 플러스 4 마이너스 2분의 y 빼기 6 그다음에 M이라고 하는 직선이 마이너스 2분의 x 마이너스 3 a분의 y 마이너스 1이 서로 평행 n이라고 하는 직선이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5 b분의 y 플러스 2하고는 수직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이렇게는 평이고 이렇게는 수직이다 라고 써 있죠. 평행하다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두 개는 평행하니까 뭐로 접근하면 돼요? 실수배로 접근하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래서 K를 마이너스 2라고 읽으면 되겠지. 그래서 A가 얼마?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될 거고 이렇게는 수직이니까 내적이 얼마? 0이다 라고 부르면 되겠다. 내적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말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어렵지 않게 두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체크를 해볼게요. 확인 체크 7이 7273 두 개 다 시킬 거고 175번 727375 세 문제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랑 똑같아. 원이 훨씬 더 쉽습니다. 자, 원은 뭐가 있어야 돼요? 중심이 있어야 되겠죠? 중심 C라고 부를게. 그리고 반지름 R만큼 떨어져 있는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점 P가 있겠죠? 그래서 이 C라는 점은 내가 알고 있는 점이야. P라는 점은 내가 아직 모르는 점이야. 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말하는 원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절대값 CP가 R이다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요? 좋습니다. 근데 이 절대값 CP라는 건 OP-OC죠. 그래서 X-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쓰자. AB라는 점으로 할게. 컴마 라고 되어 있겠죠. 이거의 절대값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절대값이니까 크기죠. 그래, 크기니까 루트 x-a의 제곱 y-b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모양이 나온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그러면 이번엔 원이 있을 때 지름의 양 끝을 알고 있다고 치자. 양 끝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점을 x1, y1, 이 점을 x2, y2라고 부를게. 그럼 중3 때부터 배웠어. 지름하면 계속 뭐가 떠올라? 그렇지. 뭐가? 원주각이 90도다. 그래요? 근데 이 P가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다 있을 수 있지. 즉 P라는 녀석이 원을 구성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래요. 특정할 수 없는 어떤 점 P라고 되어 있을 때
AP랑 BP가 수직이죠.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수직이니까 뭐로 풀어야 돼? 내적이 0이다. 로 풀 수 있겠네. 그러면은 성분으로 표시하면 x-x1, y-y1과 x-x2, y-y2가 0이다라고 쓸 수 있겠죠. 성분 내적이니까 x-x1, x-x2 더하기 y-y1, y-y2는 0이다 라고 쓸 수 있겠다. 괜찮습니까? 그럼 이렇게 써 있으면 원이다야. 이렇게 표현하면 원이다. 알겠습니까? 근데 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느낌 그대로 고일지식으로 풀어도 사실 거의 비슷하게 나와. 고일지식으로 풀어도. 자, 문제 번호 20번 한번 가보자. A라는 점이 마이너스 2,1이고요. B라고 하는 점이 1,43입니다. 이때 AP의 내적, BP의 내적이 0이 되는 P가 그리는 도형의 둘레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되면 이 식을 딱 보면 AB가 지름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식을 써서 풀어도 되긴 해. 근데 그냥 얘가 지름이구나 라고 느끼는 순간 고일지식으로 푸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아요? 나도 그렇게 풀어. 이거 원에 한해서는. 그러면은 중심이 중점이죠. 그래서 얼마야?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 구해서 둘레 구하면 되겠다. 괜찮습니까? 네. 굳이 이 녀석을 이걸로 풀고 싹 전개해서 다시 재조합하는 그런 미련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알겠지? 그래서 직선은 어쩔 수 없이 그 표현법이 방향 벡터로 표현하거나 법선 벡터로 표현하기 때문에 조금 이분법화 시켜가지고 고1 때 배웠던 직선과 기하에서 배우는 식이 좀 다른 느낌으로 문제가 풀려. 근데 원은 하나의 느낌으로 풀리는 게 훨씬 더 편해. 그러면은 우리가 익숙한 고1 걸로 많이들 풉니다. 알겠지?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두 문제만 확인해 볼게요. 7778 두 문제 확인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